예,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기자 간담회를 청한 것은 일단 먼저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 추경안과 민생 법안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여야 함께 힘을 모아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갈등이 분쟁을 넘어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일단 이기고 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 자체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도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국론 결집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길을 택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우리 안의 문제들 역시 차질 없이 챙겨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다른 현안들에 묻혀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의 합의안을 양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도출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을 허비하여 두 특위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특위 구성 방안과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두 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6월 28일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을 다룰 수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그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허송세월하며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양대 특위의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며 극한의 대립을 벌이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우리끼리 멱살잡이를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들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1차 연장 기한이 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 시작을, 첫걸음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인해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속히 이 문제에 매듭을 풀고 조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오늘 제안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각 당의 제안들을 조속히 제출하기를 바라는 마음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 당내 발언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가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현재의 10개월이 넘는 동안의 손학규 체제에 대해서 수많은 당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성과 스스로의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신 건가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주대한 혁신위원장의 인성부터가 잘못 꼬인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혁신위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저도 뭐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주대한 위원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난 과정에서 주대한 위원장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 혁신위가 가동된 이후에 당원당규 절차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당이 결국에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사실과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 속으로 왜곡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지금 궁색한 처지에 처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 문제로 여전히 공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조속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바른미래당의 기득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특위 관련해서요. 일단 뭐 사보임이 위원 사보임이나 혹시 이런 계획돼 있는지 하고, 이미 사보임은 조치가 됐습니다. 김동철 의원을 지상욱 의원으로 사보임 조치가 됐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내놓는 거 외에 바른미래당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정안이나 이런 게 제안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은 있으나 일단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든 당들이 본인의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정상화되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쪽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합의문 내용에 따라 의석수에 따라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 당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뭐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각 두 개씩, 그러니까 4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두 당대 다 원내대표께서 동의하는 바이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속히 타결되고 합의한 도출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함께 논의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책특위 사개특위 상황을 봤을 때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공정소위원회 수위원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걸 모두 내려놓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그 소위원회 위원장을 각 당이 왜 고집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특히 전체 회의가 회의 주체가 되고 운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뭐 각 당의 위원장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하지만 제한적인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논의를 못하고 있는지 저희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양당의 주장들이 사실상 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대고 왜 소위원회 위원장 갖고 싸우고 있는지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회에서 지상훈 위원을 언제 사보이고 있나요? 지난번 전체 회의 때, 벌써 한 열흘 넘었죠. 지난번에 그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할 때 이미 사보임을 했고요. 그건 김동철 의원께서 스스로 요청하고 논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할 때 바른정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상욱 의원이 통합과 동시에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변의 권유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아니라 정개특위 통합 당시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을 내놓고 정책위 의장의 임무에 충실했는데 그 내놓은 자리에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철 의원께서 본인이 일단 역할을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시고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상욱 의원이 복귀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에게 하는데 KBS 수신정보 챌린지 받으신 거 따로 문답을 안 하신 거예요? 네, 현재 뭐 좀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래전에 KBS 수신용 분리고지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그 공정성들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이런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으로 인해서 모 방송국이 물의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사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그런 방송들을 공영방송에서 내보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신료 거부 챌린지에 제가 동참할지 여부와 또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통합 내지 연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는 전혀 그거는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저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 시장께서
개인적 친분 때문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셨습니다. 손 대표님이 추석까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손학규 대표의 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은 신뢰받지 못한 메신저로 인해서 계속 추락할 것이고 저는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무책임한 그냥 그게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찮은 국민들과의 약속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야 될 정치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편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국회 상황과 또 당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자리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오늘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없나요? 국회는 오늘 국방위하고 내일 운영위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한 것처럼 경제 관련 상임위가 본회의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저희 바른미래당의 각 기재위 그리고 한자위 소속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각 상임위, 경제 관련 상임위, 특히 일본의 무역 경제 보복과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 현안들을 챙기는 그런 상임위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